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다. 모임 한가운데서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 사람.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던지는 그 사람. 모든 자리에서 자기를 빨리 드러내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가장 깊이 외롭다. 사람들이 그의 말은 듣지만 그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는 알지만 그의 마음을 알려하지 않는다. 그가 그 자리를 떠난 뒤에 사람들이 가벼운 한숨을 쉰다. 당신은 어떤가?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던 적이 없는가? 어떤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고 다음날 묘하게 후회했던 자리가 없는가? 자기를 드러내려 한 그 모든 시간이 사실 자기를 작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가끔 어렴풋이 느낀 적이 없는가? 우리는 평생을 자기를 드러내야 인정받는다고 믿어왔다. 자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자기 의견을 빨리 던지며 자기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 인정받는 길이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모임에서 입을 열었고 회의에서 의견을 던졌으며 만남에서 자기를 보여주려 했다. 그런데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인정인가? 깊은 만남인가? 든든한 자리인가? 거의 모든 경우에 답이 같다.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한 자리가 가장 가볍게 끝났다. 우리가 자기를 가장 강하게 드러낸 자리가 가장 작은 자리가 되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 깊은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한 그 모든 말이 사실은 우리의 자리를 빼앗아갔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말에 대해 평생에 걸쳐 들여다본 결과 그가 발견한 차가운 진실이 있다. 그는 사람의 무게가 그 사람이 한 말의 양에 반비례한다고 보았다.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지고 말이 적을수록 무거워진다. 자기를 빨리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빨리 잊혀지고 자기를 신중하게 다루는 사람이 깊이 기억된다. 이 진실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매우 깊은 본질이 담겨 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안에 충분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밖으로 더 많이 풀어놓으려 한다. 자기 안에 든든한 자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밖으로 자주 풀어놓지 않는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이 진실이 분명하게 보인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깊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말이 적은 사람인가? 거의 모든 경우에 그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다. 자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는 사람이다. 한마디 할 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자리가 묘하게 든든하고 그 사람의 한마디가 깊이 울린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 반대로 자기 주변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을 떠올려 보면 어떤가? 그 사람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1시간씩 늘어놓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 의견을 강하게 던지는 사람이 아닌가? 침묵의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이야기로 그 자리를 빨리 채우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자주 피하고 싶어진다. 그 사람의 말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그 사람의 자리가 가볍게 느껴진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를 깊이 존경하지도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모습도 이렇게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자주 말하는가? 자기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자기 이야기를 빨리 시작하는가? 자기가 침묵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같은 발견을 하게 된다. 자기가 매우 자주 말하고 있고 매우 자주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으며 매우 자주 침묵의 자리를 빠르게 채우려 한다. 그 자세가 자기를 가벼운 자리에 두고 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 한 사람이 가족과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를 매우 자주 한다. 그날 직장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만난 사람들의 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매일의 저녁 식탁에서 늘어놓는다. 자기는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가족에게 풀어놓는 자리이다. 가족이 자기 이야기를 할 자리는 거의 없다. 한 사람이 매일 그 자리를 다 차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안에서 그 사람의 자리가 묘하게 가벼워진다. 가족이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게 된다. 그가 한마디 할 때 가족이 그저 흘려보낸다. 회의에서 일어나는 같은 모습을 보자. 한 사람이 회의마다 자기 의견을 가장 먼저 던진다. 다른 사람이 의견을 말할 때도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의견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 자기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동료들의 마음 안에서 그의 자리가 어떻게 자리 잡는가? 동료들이 그를 의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나 의견이 깊은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가 한 의견에 동료들이 깊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그가 매번 같은 자세를 보이면서 동료들의 마음 안에서 그의 자리가 점점 가벼워진다.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같은 자리가 자리 잡는다. 한 사람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한다. 친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로 자리를 채운다.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으면 1시간 동안 답한다. 자기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친구의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의 자리가 어떻게 자리 잡는가? 친구가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일방적인 자리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그 사람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런 자리들의 본질이다. 우리가 말로 자기를 드러내려 할 때 사실 우리는 자기를 작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가벼운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깊은 사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매우 무겁다. 우리는 평생을 그 자세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자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점식하게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자리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표현하라고 배웠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자기 자리를 만들며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빨리 드러내는 자세를 키워왔다. 그것이 인정받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세가 우리를 가벼운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이런 깨달음이 어른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일이 흔하다. 자기가 평생을 자기를 드러내려 살아왔는데 정작 자기 자리가 든든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이 자기를 가볍게 다룬다는 것을 안다. 자기의 말이 무게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정확히 짚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여기거나 사회의 모습이라고 짐작하거나 자기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자기 자신의 말의 자세에 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패턴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의 청년은 자기를 빨리 드러내려 한다. 새로 만난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자세히 한다.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던진다. 사회관계망에 자기 일상을 매일 올린다. 청년은 그것이 자기 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의 친구들이 청년을 가볍게 다루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청년의 자리가 든든해지지 않는다. 어른이 되어서도 청년은 자기를 빨리 드러내는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중년기에는 직장에서 이 패턴이 가장 깊다. 중년의 사람이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매번 강하게 던지고 동료들에게 자기 경험을 자주 나누며 자기 자리를 자주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그가 평생을 그 자세로 살아왔는데도 그의 직장 자리가 든든하지 않다. 사람들이 그를 깊이 존경하지 않는다. 그의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가 평생 만든 모든 말의 양이 그를 가벼운 자리에 두고 있다. 노년기에는 자녀 앞에서 이 패턴이 자리 잡는다. 노년의 부모가 자녀를 만날 때마다 자기 인생의 경험을 길게 이야기한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많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그 말을 깊이 듣지 않는다. 부모의 자리가 자녀의 마음 안에서 가벼워진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한 것인데 그 말이 부모를 자녀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차갑다. 우리가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본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기 드러냄이 사실은 우리를 작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겁다. 그러나 이 인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말의 패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가벼운 자리에 머문다.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만 우리는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그토록 말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깊은 본질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이 그 말을 만들어내는지, 우리의 어떤 갈망이 그 자리를 채우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본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깊은 욕구에 대해 통찰한 진실이 있다. 그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가장 깊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이 갈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이런 인정의 갈망이 깊을수록 우리의 말이 많아지고 우리의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자리가 가벼워진다. 이것은 깊은 역설이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서 말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인정의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뜨린다. 우리의 갈망이 우리를 그 갈망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역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인정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에서 자라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정은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인정이 자라나려면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빨리 자주 드러내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깊은 인상이 자라날 자리가 없다.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표면에 다 풀려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우리를 깊이 들여다볼 자리가 없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를 자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사람이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 궁금함 안에서 우리에 대한 깊은 인상이 자라난다. 우리가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깊이 듣는다. 그 한마디 안에 우리의 깊이를 들여다보려 한다. 이런 자리에서 인정이 자라난다. 이런 본질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패턴을 다시 보게 된다. 우리가 평생 자기를 드러내려 한 자세가 사실은 우리가 받고 싶은 인정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 자리였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해왔다.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면 더 많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사실은 반대였다. 자기를 적게 드러낼수록 깊이 인정받는다. 자기를 신중하게 다룰수록 깊이 존경받는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침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침묵의 자리가 우리에게 어색하다. 누군가가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자기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느낀다. 모임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면 우리가 자기 이야기로 그 자리를 빠르게 채운다. 만남에서 대화가 잠시 멈추면 우리가 자기 경험으로 그 멈춤을 막는다. 우리가 침묵의 자리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 들여다봄이 우리에게 어색하다. 우리는 평생 외부로 마음이 향해 있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외부의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외부의 어떤 자리를 빠르게 만든다. 말이 많은 사람의 마음 안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깊은 공허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 빈자리를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려 한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 그 공허가 잠시 채워지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다음 모임에서 그가 다시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 자기 이야기를 다시 한다. 자기 의견을 다시 강하게 던진다. 이런 패턴이 평생 반복된다. 그는 자기 자신과 만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평생 외부의 인정을 쫓는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진실은 이런 패턴이 사실은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외부의 인정을 쫓을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더 멀어진다.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가장 외롭다. 자기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 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잃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매번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만 그 자리가 그를 더 외롭게 만든다. 또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깊은 만남은 자기를 풀어놓는 자리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깊은 만남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듣는 자리에서 자라난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이야기로 자리를 채우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듣는 척하면서도 마음은 자기의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매우 표면에 머물게 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지만 깊이 만난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풀어놓아도 정작 우리의 깊은 자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 표면의 자기는 다 보여주었지만 깊은 자기는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자리가 우리의 외로움의 또 다른 깊은 본질이다. 가족 안에서 이런 자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어떤 가족이 매일 함께 살아가지만 깊은 만남이 거의 없는 자리가 있다. 한 사람이 매일 자기 이야기를 가족에게 풀어놓는다. 그날 있었던 일, 자기 의견, 자기 감정을 매일 가족에게 늘어놓는다. 가족은 그것을 듣는다. 그러나 깊이 듣지 않는다. 그저 매일의 흐름으로 흘려보낸다. 이런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가장 많이 풀어놓는데도 그가 가장 외롭다. 가족이 그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한다. 회의에서도 같은 자리가 자리 잡는다. 한 사람이 매번 자기 의견을 강하게 던지지만 동료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깊이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말을 던지는 일에 마음이 가 있지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동료들과의 진짜 만남이 그에게 없다. 그가 회의에서 가장 활발한 사람이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기도 하다.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한 가지 깊은 진실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 가운데 자기 가치에 대한 깊은 의심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에 의지하는 것이다. 자기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자주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기 자리에 든든하게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매 순간 자기를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매번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 이런 자기의심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들여다보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가치가 외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배웠다. 부모의 칭찬, 선생님의 평가, 친구들의 인정이 우리 가치의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 평가를 받기 위해 자기를 드러내야 했다. 좋은 성적, 좋은 행동,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인정받았다. 이런 패턴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았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같은 패턴 속에 있다. 매 순간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한다. 그러나 진짜 자기 가치는 외부의 평가에서 오지 않는다. 진짜 자기 가치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자기를 깊이 알고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자기와 친구가 되어 있을 때 자기 가치가 든든해진다. 이런 자기 가치를 가진 사람은 외부의 인정에 매이지 않는다. 자기를 빨리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저 자기 자리에 머물 수 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말이 많아지는 본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청년이 가장 강하게 인정의 갈망을 느낀다. 청년은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는 시기에 있다. 그래서 자기를 빨리 드러내려 한다. 또래에게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고 새로 만난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자세히 하며 모임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이 자세가 사실 청년의 자리를 가볍게 만든다. 또래들이 청년을 깊이 보지 않게 된다. 중년기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자리에서 말이 많아진다. 평생 만든 자기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더 강하게 던지고 가족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자주 보여주며 친구 사이에서 자기 의견을 자주 표현한다. 이 모든 자리가 사실은 자기 자리를 더 위태롭게 만든다. 노년기에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전하려는 마음에서
말이 많아진다. 평생을 살아온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고 자기가 알아낸 것들을 자녀와 손자에게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만남마다 자기 경험을 길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자세가 자녀를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깊이 듣지 않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깊다. 우리가 그토록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우리의 인정의 갈망과 침묵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의심에서 자라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자리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입을 닫을수록 사람들이 깊이 보는 그 자리의 본질을 함께 살펴본다. 같은 자리에서 침묵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라. 모임에 가면 늘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별로 말이 없다. 자기 의견을 빨리 던지지 않는다. 자기 이야기를 자주 시작하지 않는다. 침묵의 자리가 흘러도 그가 그것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별로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그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그가 말이 적은데도 그의 자리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진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듣고 있다. 그의 시선이 따뜻하면서도 깊다. 그가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무게를 가진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깊이 듣는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다룬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그래서 그의 말 안에 무언가 깊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한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매우 깊은 자리가 보인다. 사람들이 그를 깊이 존경한다. 그가 무엇을 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 그가 화려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를 만들려 노력한 것도 아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든든하게 머문 것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사람들의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게 한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이 적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도 두 사람의 자리가 매우 다르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말의 양 때문만이 아니다. 그 안에 더 깊은 본질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외부에 풀어놓는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빨리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가 자기 안에 충분히 머물지 못한다. 그의 깊이가 자라날 시간이 없다. 자기 안에 무언가가 자라나려면 그것이 자기 안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빨리 풀어놓기 때문에 자기 안에 깊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은 자기를 자기 안에 둔다.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발견한 것을 자기 안에 깊이 머물게 한다.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자라나게 둔다. 그래서 그의 안에 깊이가 만들어진다. 사람들이 그를 만날 때 그의 깊이를 느낀다. 그가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 안에 자기 안에서 오래 자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쇼펜하우어가 침묵의 깊은 힘에 대해 가르치는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침묵이 그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침묵이 자기 안에 깊이를 만드는 자리이다. 침묵이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자리이다. 침묵이 자기를 자기 안에 두는 자리이다. 말로 자기를 채우려는 사람과 침묵으로 자기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같은 모임에 있어도 두 사람의 깊이는 매우 다르다. 또한 침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가 자기를 풀어놓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들여다볼 마음의 공간이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들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자세가 그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존재로 만든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 자기가 깊이 들리는 느낌을 받는다. 자기 마음이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다. 이런 사람의 인간관계는 매우 깊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한다. 그가 자기 마음을 깊이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한다. 그가 그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깊은 만남이 그의 주변에 자라난다. 그가 많은 사람을 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아는 사람들과는 매우 깊다. 표면적인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보다 그의 인생이 훨씬 풍요롭다. 말의 무게에 대한 깊은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가 많은 말을 자주 하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한마디가 특별하지 않다. 하루에 100마디를 하는 사람의 100번째 한마디는 누구도 깊이 듣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에 10마디를 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사람들이 깊이 듣는다. 그가 신중하게 말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이 같은 한마디를 해도 그 한마디의 무게가 매우 다르다. 매번 말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여러 한마디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자주 침묵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그가 깊이 생각한 후에 나온 한마디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깊이 울린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 자리에서 한 말이냐에 따라 다른 무게를 가진다. 이런 본질을 알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 우리가 자기 자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싶으면 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을 줄여야 한다. 자기 한마디의 무게를 키우는 자리는 자기 말을 신중하게 다루는 자세에서 자라난다. 매일 자기를 빨리 풀어놓지 않는 것이다. 자기 의견을 즉시 던지지 않는 것이다. 자기 이야기를 자주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자기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만들어준다. 침묵의 또 다른 깊은 힘은 그것이 우리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를 외부에 자주 풀어놓지 않으면 자기와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자기 자신과 더 자주 만나게 된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난다. 자기가 무엇을 진짜로 생각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진짜로 느끼는지를 자기가 알게 된다. 이런 자기와의 만남이 자기 안에 깊이를 만들어준다. 자기 안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어떤 평가가 와도 그의 자리가 든든하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의 자리가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평온이 매우 깊다. 그가 외부에서 보기에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다.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안에는 든든한 깊이가 있다. 말이 적은 사람이 가지는 또 한 가지 깊은 자리는 신비함이다. 우리가 자기를 모두 풀어놓으면 우리에 대한 신비가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게 된다. 우리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자주 풀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한 신비가 자라난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이런 신비함이 차가운 자리가 아니다. 따뜻하면서도 깊은 자리이다. 그 사람이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알 수 없는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그를 가깝게 느끼면서도 그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그 사람의 매력을 만들어준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자리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침묵의 힘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말이 적은 청년은 또래와 다르다. 또래는 모두 자기를 빨리 드러내려 한다. 사회관계망에 매일 자기 일상을 올리고 모임에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던지며 자기 이야기를 자주 시작한다. 그러나 침묵의 힘을 가진 청년은 다르다. 그가 자기를 자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또래들의 마음 안에 그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난다. 그가 한마디 할 때 또래들이 깊이 듣는다. 이런 청년이 어른이 되면 든든한 자리를 가진 사람이 된다. 중년기에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은 회의에서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빠르게 던질 때 그는 잠시 머문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깊이 듣고 자기 의견을 신중하게 만든다. 그가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가 회의의 자리를 깊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의 자리가 직장에서 든든해진다. 노년기에 침묵의 깊이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가장 깊다.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왔다. 자기 안에 평생의 깊이가 자리 잡고 있다. 그가 자녀와 손자를 만날 때 자기 경험을 자주 풀어놓지 않는다. 그저 깊이 듣는다. 그러나 그가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 안에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다. 자녀와 손자가 그 한마디를 깊이 받아들인다. 이런 노년의 사람이 가장 깊은 어른의 자리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다. 입을 닫을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깊이 본다는 것이다. 침묵이 자기 자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자세라는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깊은 자세에 대해 더 살펴본다. 말이 적은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무게가 다르다. 매번 말을 던지는 사람의 한마디와 자주 침묵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매번 말하는 사람의 말은 가벼운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그 말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자주 침묵하는 사람의 한마디는 무거운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그의 한마디를 깊이 듣고 그 의미를 들여다보며 그 말을 마음에 남긴다. 같은 한마디라도 누가 어떤 자리에서 한 말이냐에 따라 다른 무게를 가진다. 한 사람이 매일 100마디를 한다면 그 사람의 한마디는 100분의 1의 무게를 가진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루에 10마디만 한다면 그 사람의 한마디는 10분의 1의 무게를 가진다. 같은 한마디지만 그 무게가 10배 다르다. 자기 한마디의 무게를 키우는 가장 단순한 길은 자기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 본질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기 말의 자세를 다시 보게 된다. 우리가 평생 자기를 자주 드러내왔다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벼운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깊이 듣지 않는 자세가 자리 잡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깊이 남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매번 말하지만 매번 진짜로 들리지는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는 자기 말을 신중하게 다룬다.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를 깊이 생각한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로 말할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다.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말, 자기 자리를 채우기 위한 말, 침묵의 어색함을 막기 위한 말은 하지 않는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가 한마디 할 때 그 자리가 깊이 울린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가 어떤 모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다. 그가 자기 의견이 마음에 떠올라도 즉시 던지지 않는다. 그것을 잠시 자기 안에 둔다. 그 의견이 진짜로 말할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어떻게 다른지, 자기 의견이 그 자리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본다. 그 들여다봄 후에 자기 의견이 의미 있다고 여겨지면 말한다. 그러나 자기 의견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한 말과 비슷하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머문다. 이런 자세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깊은 자리에 둔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깊이 들여다본 결과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말이 깊이 울린다. 그가 침묵할 때도 그 침묵이 의미를 가진다. 그가 그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깊이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이런 자세가 어디에서 자라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난 사람이면 우리는 자기를 빨리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기 안에 든든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는다. 침묵의 자리가 어색하지 않다. 자기와 함께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들을 수 있다. 자기를 풀어놓는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매일의 작은 시간에서 자라난다. 매일 잠시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사회 관계망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며 외부의 자극에서 떨어져서 자기 자신과 머무는 시간이다.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히 앉아 있는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게 된다. 자기 자신과 만난 사람은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 자기가 무엇을 진짜로 생각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느끼는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 알미 우리에게 자기 안에 깊이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깊이가 우리의 말의 무게의 토대가 된다. 자기 안에 깊이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말에 무게를 만들 수 없다. 깊이는 표면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진짜 깊은 사람에 대해 가르치는 깊은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깊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리에 든든하게 머문다. 그러나 그가 한마디 할 때 그것이 깊은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깊은 사람의 자리는 외부에서 빛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안에 든든한 빛이 있다. 그 빛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나온다.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다양한 자리에서 살펴보자. 가족 안에서 그는 자기 이야기를 자주 풀어놓지 않는다. 가족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다. 배우자가 무엇을 말할 때 그것을 끝까지 듣고, 자녀가 무엇을 말할 때 자기의 가르침을 빨리 번지지 않는다. 그가 가족에게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는다. 그가 자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이 무게를 가진다. 이런 사람의 가정의 분위기가 매우 깊다. 가족이 그에게 자기들의 깊은 마음을 보여준다. 그가 가족의 마음을 깊이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가족이 안다. 자녀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가서 이야기한다. 그 부모가 자기 가르침으로 자기 말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녀가 안다. 가족 안에 깊은 신뢰가 자라난다. 직장에서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모습도 매우 깊다. 그는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매번 던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깊이 듣고 자기 의견을 신중하게 다룬다. 그가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가 회의의 흐름을 바꾼다. 동료들이 그의 의견을 깊이 듣는다. 강사도 그를 다르게 본다. 그가 매번 의견을 던지지 않으니 그가 던지는 의견의 무게가 크다. 이런 사람의 직장 자리가 매우 든든하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다. 그가 한 말이 그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그가 자기를 가볍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런 신뢰가 그의 직장 인생에서 가장 깊은 자리가 된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는 자기 이야기를 자주 시작하지 않는다. 친구의 이야기를 깊이 듣고 자기 마음을 신중하게 다룬다. 그가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에 깊이 닿는다. 친구가 그에게 자기의 깊은 마음을 보여준다. 그가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친구 관계가 매우 깊다. 그가 많은 친구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친구들과는 평생을 함께할 깊이를 가진다.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또 다른 깊은 자세는 자기 의견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번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다. 자기가 맞다고 여긴다. 그러나 침묵의 깊이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한다. 자기 의견이 한 가지 시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다른 사람의 시각도 자기만큼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자세가 그를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깊은 자리이다. 그가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니 두 사람의 의견이 깊이 만날 수 있다. 그가 자기 의견을 너무 빨리 던지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랄 자리가 있다. 두 사람이 자기 의견을 함께 만들어가는 깊은 만남이 자라난다. 이런 자세가 매일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이 자세를 키우는 청년은 또래와 다른 깊이를 가진다. 그가 또래의 말을 깊이 듣고 자기 말을 신중하게 다룬다. 처음에는 또래들이 그를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래들이 그를 다르게 본다. 그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청년이 어른이 되면 그가 평생의 든든한 자리를 가진 사람이 된다. 중년기에 말의 무게를 키우는 사람은 가족과 직장에서 다르다. 그가 자기를 빨리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간다. 가족과 직장 모두에서 그의 자리가 든든해진다. 그가 평생 만든 자기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된다. 노년기에 평생을 침묵의 깊이로 살아온 사람의 모습은 매우 깊다. 그가 평생을 자기 자신과 만나왔다. 자기 안에 평생의 깊이가 자리 잡고 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고 나온다. 자녀와 손자가 그 한마디를 깊이 받아들인다. 이런 어른의 자리가 가장 든든한 평온의 자리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다.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자세가 우리를 진짜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말을 줄이는 일이 자기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깊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말을 줄이고 자기 자리를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마주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본다는 것, 우리가 왜 그토록 말하고 싶어 하는지, 입을 닫을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깊이 본다는 것, 그리고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의 깊은 자세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어떻게 말을 줄이고 자기 자리를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마주할 시간이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말을 많이 하는 패턴 속에서 살아왔고 그 패턴은 매우 깊다. 우리는 침묵의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빨리 드러내려 하며 자기 의견을 즉시 던지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패턴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연습이다. 처음에는 큰 자리에서 침묵하기 어렵다. 자기 의견이 강하게 떠오르는 자리,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자리, 침묵이 길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말을 던질 것이다. 그러나 작은 자리에서부터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일상의 작은 대화에서 자기 답을 빨리 던지지 않는 연습이다. 자기 이야기를 즉시 시작하지 않고 잠시 머무는 연습이다. 자기 의견이 떠올라도 그것을 던지기 전에 그것이 진짜로 말할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연습이다. 이런 작은 연습이 처음에는 어색하다. 우리는 빨리 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자기 의견을 즉시 던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것을 잠시 멈추는 일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어색함을 견디면 묘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더 풀어놓는다. 우리가 듣는 자리가 자라난다.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가 다른 자리에서 나온다. 매일의 변화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빨리 시작하려는 자기를 알아차린다.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던지려는 자기를 본다. 친구와의 만남에서 자기 경험을 길게 늘어놓으려는 자기를 인식한다. 이런 알아차림이 우리에게 작은 멈춤을 만들어준다. 그 멈춤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사후에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해도 된다. 어떤 모임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떠올린다.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는지, 자기 이야기를 너무 빨리 시작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들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런 사후의 들여다봄이 누적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 순간에 알아차리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자기 의견을 즉시 던지지 않고 잠시 머문다.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이야기인지를 묻는다. 침묵의 자리를 어색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 이런 작은 멈춤이 매일 누적되면서 우리의 말의 자세가 천천히 자라난다. 또 한 가지 매일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늘려가는 일이다. 우리가 침묵의 자리를 견디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가 매일 잠시라도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침묵의 자리가 어색하지 않게 된다. 자기와 있는 일이 평온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침묵도 평온해진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이 길지 않아도 된다. 매일 10분이라도 사회 관계망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며 외부의 자극에서 떨어져서 자기 자신과 머무는 시간이다.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자기의 마음을 글로 적는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가게 된다. 자기 안에 깊이가 자라난다. 자기 안에 깊이가 자라나면 우리의 말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자기 안에 든든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 자기를 빨리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기 의견을 즉시 던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변화가 천천히 자라난다. 그리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게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는 연습이다. 우리가 말을 줄이는 일이 단지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가 자기 답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머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듣는 것이다. 이런 듣는 자세가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모든 변화에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평생 말을 많이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자기를 비난할 수 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왜 내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그러나 자기 비난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평생 말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온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깊어서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이다. 이런 마음 자체가 따뜻한 마음이다. 그저 그 마음의 표현이
우리를 가벼운 자리에 두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표현의 방식을 배워갈 수 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매일의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청년이라면 사회 관계망에 자기를 매일 올리는 자세부터 줄여갈 수 있다. 매일의 일상을 모두 풀어놓지 않고 자기 안에 두는 것이다. 모임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빨리 시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연습을 한다. 이런 자세가 청년의 자리를 깊게 만들어간다. 중년의 사람이라면 직장과 가족에서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매번 던지지 않고 잠시 머무는 연습이다. 가족과의 저녁 식탁에서 자기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지 않고 가족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연습이다. 이런 자세가 매일 누적되면서 그의 자리가 든든해진다. 5년의 사람이라면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기 경험을 자주 풀어놓지 않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 자녀의 이야기를 깊이 듣고 자기가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를 신중하게 다룬다. 자녀가 부모의 그 한마디를 깊이 받아들이게 된다. 노년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만남이 자라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깊은 가르침은 따뜻하다. 말할수록 손해보고 입을 닫을수록 존경받는다는 그의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법, 자기 자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진짜 깊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따뜻한 지혜이다. 말을 줄이는 일이 자기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깊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를 외부에 자주 풀어놓지 않으면 자기 안에 깊이가 자라난다. 그리고 그 깊이가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만들어준다. 사람들이 우리를 깊이 본다. 우리의 자리가 든든해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변화가 평생에 걸친 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 번에 말이 적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어떤 날은 잘 멈출 수 있고 어떤 날은 다시 옛 패턴에 빠진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과 작은 멈춤의 누적이 우리를 만들어간다. 우리의 말이 가벼운 자리에서 벗어나 무게 있는 자리로 옮겨가기를, 우리의 자리가 자기를 매번 드러내려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자리로 자라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를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침묵이 차가운 자리가 아니다. 깊은 자리이다. 자기 자신과 만나는 따뜻한 자리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자기를 매번 풀어놓는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 안에 깊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친다. 우리의 매일이 작은 알아차림의 연습으로 시작되기를, 그 연습이 누적되어 우리를 말의 무게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난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